네, 행마 문제풀이 18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돌이 이제 붙었을 때 젖히느냐 느느냐, 네, 이런 두 가지를 포인트에 맞춰서 설명을 드렸고, 네, 이번 시간에는 좀 정석 역시 과정을 통해서 돌이 이 바깥으로 나가는 것과 이 안에서 사는 것, 요 사이에서 고민이 되시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런 거를 포인트에 맞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네, 50페이지 25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형태가 바둑 두실 때 제법 많이 나오는 형태예요. 귀에서보다 실은 변에서 은근히 많이 나옵니다. 어떤 식으로 많이 나오냐면은, 자, 이렇게 우리가 예, 이렇게 정도 해놓고, 자, 이렇게 다가가요. 자, 우선 여기서 이렇게 다가갈 때 이 돌을 공격하고 싶다. 공격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돌이 항상 어떻게 돼야 됩니까? 돌이 높게 가 있어야 돼요. 높게 가 있어야 돼요. 자, 낮게 가면은 상대가 손을 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백이 손을 뺐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럴 때 백이 손을 뺐어요. 이 돌을 공격할 때 보통 이제 모자를 씌워서 이제 시작이 되죠. 자, 그러면 요렇게 된 형태와 요렇게 된 형태가 어때요? 지금 구조가 똑같아요. 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백이 나오는 방법이, 자, 붙이고 젖히겠죠. 붙이면 젖히거나 늘거나. 근데 먼저 선점한 쪽이 기본적으로 돌이 하나라도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젖히거나 늘거나의 선택에서는 사실 거의 대부분이 젖힌다가 맞아요. 한 70% 이상. 근데 많은 분들이 주저하죠. 왜 주저하냐면은 끊기면 어떡할까 이런 고민 때문에, 특히 기량이 약하면 약할수록 이 끊는 것 때문에 늘게 되는데, 이러면 이제 더 나쁜 거예요. 자, 끊으면은 우선 약한 돌이 무엇인가 먼저 찾으셔야 되는데, 대부분 일선에 가까운 쪽, 요 돌이 약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쉬워요. 자, 여기서 단수를 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늘어주는 겁니다. 늘어주면은 상대도 있겠죠? 네, 하나 잡아서, 자, 두면은 하나 두수, 하나 둘 셋이니까 잡아도 흙이 먼저 이기게 되죠. 자, 그래서 특히 귀나 변에서는, 자, 귀나 변에서 돌이 끊기는 거는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네, 전혀 없다 이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나도 센 상대를 만나면 혹은 뭐 끊길까봐 이거를 먼저 이렇게 들어가세요. 들어가고 있고 이렇게 두는데, 자, 이게 어떤 차이냐면은, 젖히면은 끊지 못한다고 하면 이렇게 둬야 되죠. 네, 늘어야 되는데 호구 자리를 두면은 우리 이런 구조가 돼요. 그런데 이거를 먼저 둬서 두면은 백이 여기 두진 않겠죠? 네, 하나 젖히고 이번에는 약점 때문에 늘어야 되는데 호구 치게 되면은 모양이 더 깔끔하게 변화가 됩니다. 자, 그래서 항상 젖히고 는다 이거예요. 자, 호구 자리 들어가고, 자, 요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자, 25번 문제는 일단 여기서 천천히 볼게요. 자, 여기서 이쪽으로 두면은, 자, 나와 끊는 약점이 남아있죠. 이게 지금 뭐 이게 되고 안 되고는 사실 중요하진 않습니다.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끊는 자리가 남았다는 게 더 중요해요. 당장 나와 끊는 수가 되고 안 되고 보다 끊는 자리가 남아있으면은 일단 바둑 둘 때 굉장히 나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 자체가 굉장히 나쁜 수고, 끊어도 되고 뭐 그냥 먼저 둬도 되고, 25번은 사실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정수는 여기를 치받아야 되는데, 자, 27번을 볼게요. 백이 흙이 여기를 뒀습니다. 자, 여기를 두면은, 자, 여기 마늘모 두면은 여기서 귀로 들어가요. 귀가 두면은, 자, 우리가 사활에 대한, 이게 살았나 죽었나에 대한 판단할 때 8집을 갖고 있으면 대체로 살아있는 모양이고 8집 이하는 못 산다라고 했죠. 근데 8집이란 뭐냐? 요 형태가 우리가 가상의 선을 긋자 이거죠. 가상의 선을 대체로 이렇게 그어주면은, 네, 이쪽이 8집의 모양 아닙니까? 그래서 이 귀라는 지역은 내가 두면은 8집이 생기고, 흙이 두면은 흙이 8집 이상이 생기죠. 그래서 집으로도 일단 가치가 있지만 생사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니까 여기를 먼저 두는 게 중요합니다. 자, 요 상황이 되면은, 자, 이 돌과 이 돌이 있는데, 자, 어느 쪽이 약해요?
뭐 둘 다 약할 수는 있습니다만 일단은 변으로 먼저 벌려줘요. 네. 변을 벌려주고 만약 상대가 이렇게 또 중앙을 두었다 그러면 또 변으로 또 벌려주고. 네. 흑이 백이 여긴 차지했고 이게 맴돌입니다만 변 두 개를 차지하면 나쁘지 않은 겁니다. 자, 27번 이렇게 이제 보시고, 자, 26번을 볼게요. 26번은 보시면은 이제 흑백이 바뀐 건데, 자, 요 정도는 좀 이해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자, 여기를 뒀다 이거죠. 여기를 뒀다. 막아야 된다. 그 얘기인데, 여기서는 실은 흑이 여기를 두면 어떻게 둡니까? 여기를 두면? 흑이 여기 두면 어떻게 두죠? 아까 제가 여기가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둡니까? 자, 이런 모양에서 대부분 어떻게 두냐라고 하면은 여기를 두세요. 여기를. 근데 이게 나오면은 나중에 이렇게 선수가 되죠. 그럼 이게 이렇게 해서 돌이 똘똘 뭉쳐서 좋은 형태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점을 제압을 해야 되는데 일단 협공을 하는 거죠. 네, 협공을 통해서 이 돌을 공격을 하시면 돼요. 자, 빠져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빠져나오면 네. 자, 우리가 이제 첫 수는 여기다. 우리가 이제 어떤 공부를 할 때 자, 요런 모양뿐이 아니라 항상 이 돌을 공격하고자 할 때는 협공을 해야 돼요. 즉 양쪽 중앙에 돌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변 쪽에 항상 돌이 있어야 돼요. 변으로 가는 길이 막힌 상대는 중앙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중앙으로 올라간 돌을 포위를 잘하면 된다 이거죠. 자, 포위를 어떻게 합니까? 자, 먼저 여기는 하나 밀어요. 밀면은 막히면 안 되죠. 나오고 그러면 이렇게 딱 씌워서 포위가 되죠. 흙이 나갈 수는 있는데 단수 치고 있고. 자, 여기서 어떻게 둡니까? 여기서 어떻게 두죠? 자, 막는 수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제가 아까 강의 때 뭐라고 했죠? 끊기는 수가 남으면 그 자체가 나쁘다. 막으면은 설령 이게 될지 몰라도 끊기면은 이 자체가 나쁘다. 그래서 여기서 참아줘야 돼요. 참아줘야 돼요. 막히는데 바둑에서 또 막히는 게 나쁘다 그랬죠? 나와야 돼요. 자, 이 돌을 이제 또 여기를 움직여서 공격을 갑니다. 백은 어떻게 움직이죠? 자, 여기서 다짜고짜 씌우는 게 아니에요. 상대가 중앙으로 빠져나간 돌은 기본적으로 잘 안 잡혀요. 근데 요 돌이 일로 가야 돼. 일로 가는데 낮게 둡니까? 높게 둡니까? 공격을 할 때는 높게 둔다. 요 수가 떠올라야 돼요. 다음에 손을 빼면 이게 막혀요. 어떻게 막힙니까? 요렇게 멀리 씌우면 막히는 거죠. 가까이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멀리 씌울수록 더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나와야 돼요. 나오면은 여기서 애써 이걸 공격하는 게 아니라 또 어떻게 두죠? 네, 집을 차지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돼서 요게 나오지만 백돌이 먼저 수비를 했죠. 백이 더 먼저 나가고 있고 요 돌은 백이 집을 차지하니까 역시 잘 안 되고. 네, 그래서 항상 바둑을 두실 때 약절 제가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집의 이득을 보거나 상대를 공격하거나 그게 먼저가 아니라 끊기는 약점을 먼저 지킨다. 그리고 상대가 나가면은 막 공격을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변으로 벌려서 내가 안정해 놓고 천천히 공격을 한다. 네, 이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28번을 보실게요. 28번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거는 이제 여기 뛰는 수도 간혹 있어요. 여기서 이제 붙이는 수가 맥인데요. 여기 지켜야 되는데 만약 이쪽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끊어도 나빠요. 자, 끊어도 자, 여기 맛보기로 이거 잡히죠? 끊기면 나가서 잡히니까 이어야 되는데 이게 잡히면은 뭐 크게 좋을 리가 없고 더 좋은 거는 여기서 네, 호구자리에 두면 통째로 잡혀요. 자, 이런 쪽으로 막히게 되면 더 크게 잡힙니다. 자, 28번까지 보셨는데 자, 제가 이 형태는 실은 귀에서는 잘 안 나오는데 변에서 더 많이 나온다. 그래서 이 형태를 설명드렸죠. 자, 요걸 볼게요. 자, 여기를 씌웠습니다. 자, 문제의 형태상 이렇게 바꿀게요. 이거에 나오려면은 자, 붙이고 나오고. 그럼 흙은 는다, 젖힌다? 네, 느는 게 아니라 젖힌다. 백은 늘고. 자, 흙은 자, 여기 두고요. 자, 백은 쌍립을 서요. 요 한 점을 살려야 되죠? 네, 이렇게 살렸어요. 자, 요거부터 할까요?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가면
따라두지 않고 이쪽을 제압하면은 아까 요 구조가 똑같죠. 여기를 흙이 막으면 이쪽을 둔다고요. 근데 변에서 시작하니까 협공할 돌이 없죠. 그러니까 돌이 중앙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요 돌을. 흙이 여기 지켰어요. 지키면 어떻게 둡니까? 당연히 여기 둔다? 이러면 함정에 빠지는 거죠. 아까 여기 둘 때는 집이 딱 한 번 생기니까 8집이 생기니까 둔 건데 이거 집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어떻게 둬야 됩니까? 돌이 빨리 나와야죠. 공격하는 측보다 나가는 게 빠르면은 공격이 안 돼요. 항상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측이 뒤집어 씌우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됐다? 공격은 끝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공격을 할 때는 돌이 낮게 있으면 안 된다. 낮게 있으면은 다음에 씌우더라도 이런 식의 모양이 돼서 공격이 잘 안 된다 이거죠. 높게 있으면 달라요. 높게 있으면 빠져나오면 자, 씌우면 어디로 해요? 자, 이쪽으로 씌우고 자, 밀었습니다. 밀고 자, 이런 식이 되면은 또 어떻게 둡니까? 자, 여기를 둬서 또 이제 변 쪽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높게 있으면은 나가는 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낮게 있으면은 이 돌의 구조상 상대가 이렇게 요 형태로 빨리 나갈 수가 있어서 요거는 이제 요 형태는 흙으로도 둘 수 있지만 실은 백으로서 더 좀 필요가 있는 그런 수법이 되겠습니다. 자, 29번을 보실게요. 29번. 자, 요 형태 이 바둑에서는 같은 귀에서 두 가지 위치가 바뀌어져요. 네, 그래서 원래 하나만 공부해서는 잘 안 돼요. 자,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바둑판에 놓아보거나 혹은 이렇게 머릿속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거 하나만 배웠지만 요 구조가 요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실은 똑같은 형태입니다. 자, 나오고 안에서 갇히지 말자 이거죠. 일단 나가는 게 중요해요. 자, 벌렸습니다. 자, 협공하니까 흙도 마찬가지죠. 안에서 살 수 있어도 갇히면 좋다 나쁘다? 나쁘다. 자, 나오고 백도 살 수 있지만 갇히면 좋다 나쁘다? 나쁘니까 나오고. 그래서 29번에 나오는 문제가 요 구조로 이루어져요. 여기서 흙은 어떻게 둡니까? 백이 나오는 수지만 실은 또 공격수를 맛보고 있죠. 나오고 자, 백이 요 돌이 이제 좀 위태로워요. 그러면은 공격할 때는 어떻게 둔다? 네, 돌이 위로 둔다. 자, 그럼 이 다음에 흙이 어떻게 둡니까? 이 다음에 나올 거 다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를 두는 것이 안형의 급소가 되겠죠. 네. 우선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좀 반대예요. 여러분들은 빨리 살면 좋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안에 갇히면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사활을 몰라. 사활이 너무 어려워요. 봐도 너무 어렵죠. 갇히는 쪽은 기본적으로 스트레스가 있어요. 받았다라고 하면은 상대에게 두 번째는 큰 모양을 허용해요. 상대 모양이 커 보이죠? 들어가게 돼요. 들어가면은 계속 연달아 공격을 얻어맞게 돼서 바둑이 당연히 불리하고 승률도 굉장히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거와는 달리 돌이 밖으로 나가줘야 돼요. 나가주고 서로 나가죠. 나가고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게 결국에 신기하게 흙이 먼저 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둔 쪽이 이런 식의 싸움이 되면은 결국은 흙이 먼저 유리합니다. 그래서 백이 보통은 그냥 협공하지 않고 이게 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나가놓고 사는 거죠. 이것도 기억하세요. 자, 30번 형태 위쪽은 바뀌었는데 이거는 이제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이쪽을 그냥 흙이 여기 두면 어떡하냐? 갇히면은 사월이 항상 위태롭다. 자, 사월의 급소가 어디입니까? 자, 가뒀어요. 사월의 급소는 항상 무슨 자리? 호구 자리를 찾아라. 호구 자리가 어디예요? 자, 여기네요. 자, 근데 이렇게 때리고 자, 막으면 자, 건너붙이면 돌이 이게 잡히죠. 여기를 두면 자, 여기서 여기 못 이어요. 이으면은 이거 어떻게 둡니까? 네, 만으로 두면은 못 살아요. 자, 이렇게 뜯기기만 해도 나쁜데 자, 이 형태가 나중에 이게 또 사월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 형태 어쨌든 갇히면은
뭐 고수들이야 이게 한눈에 이게 사이고 죽고가 되지만 웬만한 고수 아니고서는 그걸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갇히지 말자가 더 현명한 작전이 되겠습니다. 자, 31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31번부터 36번은 좀 이제 빠르게 진행을 할게요. 이거는 이제 외목에서 나오는 파트인데, 자, 이 책이라는 게 항상 그렇죠. 우리가 이제 수많은 책을 읽어봐도 거기 책 모든 이 내용에서 나한테 아주 콕 와닿고 콕 필요한 그 내용은 뭐 물론 많을수록 좋은 책이긴 합니다만, 또 책을 쓰는 입장에서는 이거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 저거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거 좀 골고루 넣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골고루 넣은 건데, 근데 제가 어쨌든 설명을 드립니다만 외목 쪽은 설명을 좀 짧게 가져가는 편이에요. 짧게 가져가는 편이고, 특히 31번부터 36번은 여러분들끼리 이렇게 크게 하실 게 없습니다. 이건 빨리 하고 넘어갈게요. 자, 붙이면 어떻게 둔다? 젖힌다, 뭐 한다? 넣는다, 젖힌다인데 젖힐 수 있다. 자, 끊으면 어떻게 돼요? 끊으면 나가 뚫리는 게 있으니까 막아놓고 그 다음에 넣으면은 안쪽을 양쪽을 공격할 수 있게 돼요. 자, 조금만 더 해보면은 이 형태를 외우시라는 게 아니라 싸움의 구조를 말씀드린 거예요. 애써 끊고 이러시는 게 아니라 벌리고, 상대가 약점 지키면은 또 벌리고, 상대가 중앙을 맴돌게 하고, 자, 이렇게 둬서 자, 낮게 높게, 약하니까 공격할 때 높게, 자, 벌리면은 또 벌리고, 이런 식으로 상대는 돌이 약하니까 중앙에 맴돌게 하고 나는 이 변의 실속을 차지하는 것이 현명하다. 요거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정수는 싸움이 불리하니까 100이 둬야 되는데, 자, 늘어요, 젖혀요? 자, 여기는 보시면은 약점이 남죠. 약점 2개가 남죠. 네, 그러면은 잡힙니다. 약점이 하나는 상관이 없는데, 자, 여기서 어떻게 둡니까? 여기서 100이 어떻게 두죠? 이제 저의 강의를 많이 들으신 분들은 여기서 이해란 얘기구나. 근데 아직도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막 잡으러 가요. 잡으러 가는데 어떻게 됩니까? 단수 치고 끊고 늘고, 여기서 흙이 어떻게 두죠? 여기서 네, 이쪽으로 늘어주면은 이쪽에 무는 축과 막는 게 맛보기로 100이 걸려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급하게 막을 필요가 없다 이거죠. 막지 말고 가만히 이으면은 어차피 수를 메우는 게 100에 흙이 한 개가 있어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으로 흙이 잡히게 된다. 네, 요거를 말씀을 드리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자기 약점이 있으면 이유 불문하고 지켜둔다. 네, 그런 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자, 32번. 자, 여기서 이쪽에 두는 건데, 이건 100이 붙여나가는 것도 있고, 이게 막는 것도 이제 나가는 것도 있는데요. 이건 선택이에요. 막으실 수도 있고, 일로 둘 수도 있고. 네. 이거는 지금 딱히 뭐라고 이제 정답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고. 자, 붙이는 걸로 해볼게요. 자, 33번입니다. 자, 있는 게 2가지가 있어요. 2가지가 있는데, 일단 뭐 기본 원리로 한다면은 일단 항상 선이 높은 쪽을 잇는 게 정수예요. 자, 끊고, 자, 단수 치고. 자, 여기서 100이 어떻게 둡니까? 축은 100이 유리한데 어떻게 둡니까? 그냥 단수 치죠. 여러분들 꼭 맞고 둬요. 맞고 두는데 이게 잘못이에요. 자, 그냥 단수 치면은 여기 충분히 썼다 쳐요. 그럼 따냈습니다. 두겠죠? 그러면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급하게 이 선에 둔 걸 따라두게 되면 잡았는데 충분히 썼어. 때려야 돼. 뒀어. 여기서 미리 막아놓아서 이렇게 둔 꼴이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나쁜 건데, 여러분들께서 이 모양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 형태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상대가 이 선을 둘 때 가장 실수가 많이 나오는 게 이 선 따라 막는 거예요. 가령 이렇게 집이 있는데 상대가 파고들었습니다. 이렇게 파고들었어요. 여기 뒀어요. 어떻게 둡니까? 하나 늦추면 되거나 이렇게 받으면 되는데 꼭 붙여요.
경사로에 붙였다가 홧김에 하나 버리고 이렇게 잡으러 가는데, 네, 이거는 이제 이쪽이 뻥 뚫려서 좋지가 않은 거죠. 네. 자, 그래서 이런 부분 조심해야 되고요. 자, 34번도 뭐 그다지 이게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정석 수순인데, 요 어떤 이제 제가 형태의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이 형태는. 막고 밀고. 자, 제가 중앙에서 맴돈다. 그러니까 자, 100을 한번 주의해 보세요. 막히면 안 되니까 나와야 돼. 자, 뜁니다. 자, 뛰어나가면 낮게 둬요, 높게 둬요? 자, 이 돌이 약하니까 높게 두고, 중앙이 허술하니까 뛰어나가면 100은 변을 두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처 방안만 이면은 그건 중앙을 계속 두지만 실속이 당연히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싸움은 변을 차지하고 싸운다가 기본 원리예요. 싸우면서 차지한다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가 외목인데, 그래서 잘 두지 않습니다. 흙이요. 자, 35번은 이제 일로 두면은 요거는 따내느냐 느냐 두 개를 묻는 거예요. 바둑 때 가끔 나오죠. 느냐 따내냐인데, 이런 부분에서는 무조건 따내는 게 맞아요. 자, 따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패가 두렵죠. 패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상대에게 따르게 두면 상관이 없는데 패를 건다 이거죠. 요게 이제 좀 고급자 설명인데 우선 있지는 않고요. 뒤로 두고 막아서 여기를 있더라도 이어서, 요게 5개가 100이 자꾸 맴도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 해서 요거 하나 잡았잖아요. 100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요 설명은 좀 제가 드리기가 약간 여러분들 입장에서 어려울 수 있는데, 이 바둑 두실 때 귀나 이렇게 변 쪽에서, 특히 중앙 쪽에서 간혹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간혹 이제 이런 경우인데, 이을 수도 있고 따낼 수도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있는 거는 나가는 축이 당장은 안 되는데 두다 보면 꼭 축머리가 걸립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한 방에 그냥 때리는 거예요. 자, 패가 두렵긴 한데 여기를 잊진 않는다라는 거죠. 뒤로 치고, 자, 상대가 때리거나 그러면은 항상 바둑에서는 약점이 생기면 이후 불문 뭐 한다? 이어둔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36번은 아까 설명드린 거고 비슷해서 흙이 나가면 이제 무리수예요. 100이. 자, 요 형태가 되면은 먼저 이게 안정해놔야 되는데, 끊었다라고 하면은 나가면은 요 축이 있고, 자, 이쪽을 나가면은 밀어놓고 결국은 받아야 되는데요. 이쪽에 막혀서 이제 백돌이 잡힙니다. 네. 자, 오늘 제가 18번 시간에는 좀 강의를 제가 좀 이제 많이 했는데, 특히 처음에 이 돌이 이제 공격할 때 높게 가 있어야 된다. 그 전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강의를 듣다 보면은 이런 모양은 항상 바둑 둘 때 똑같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심지어 똑같은 모양이어도 우리가 책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반대로 두면 똑같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물론 암기를 하셔야 되지만 꼭 이거 나온 것만 생각하시려고 하면 안 되고, 바둑 속에서는 항상 다르게 나온다. 이거를 인정해주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제가 오늘 이제 강의 때 말씀드린 거예요. 뭐냐면은 약점이 생기면 이유 불문하고 일단 지켜두는 게 정수다. 예, 그거 첫 번째. 자꾸 변 쪽을 차지하고 중앙을 상대에게 내주면 나에게 실속이 가져온다. 네, 이런 부분들 제가 싸우는 과정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수업에는 52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 4페이지 공부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 마지막입니다. 이 귀에 대한 수업이 이제 다음 시간으로 끝이 나요. 여러분들도 이 귀 다음 시간 이거 다다음부터 이제 변 쪽이 나오니까 마지막까지 힘을 내시고 또 4페이지 수업을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